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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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안녕하십니까. 절단장애인 다리가족 제작 전문 기술자 구본교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의족, 인공지능 의족의 원리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루어져서 무릎이 움직이는가,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요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 감지 센서가 있고 또 실린더가 있습니다. 실린더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속도를 조절하고 또한 압을 조절해서 제어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센서가 어떻게 작동을 되는가,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는 여러 가지의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있는데 센서는 인공지능 의족에 들어가는 센서는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압력 센서, 그 다음에 가속 센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을 잡아주는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있는데,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센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 중에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센서 종류는 빛을 감지하는 센서, 또 다양한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는 우리 사람의 감각 기능과 같습니다. 눈, 코, 모든 것이 감각적, 보는 센서, 그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또한 금속을 측정하고 여러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에서 감지를 한 다음에 감지를 해서 여기서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전기 신호를 바꿉니다. 전기 신호를 바꿔서 반도체로 이동합니다. 반도체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센서가 가는데, 반도체와 센서와는 다릅니다. 다른데 반도체에서 밸브 쪽으로 가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데, 이 반도체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 역할하는 것은 뭐냐면은 순서와 단계, 모든 문제 해법, 문제를 정리해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최소한 값을 얻어서 최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센서가 감지를 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회로를 통해서 반도체를 가면은, 반도체가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반도체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종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큰 것 있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있고, 그래서 반도체의 종류에 따라서 모든 이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센서가 여기서 감지를 해서 전기 신호를 바꿔서 회로를 통해서 반도체 알고리즘에 가서, 알고리즘이 그 값을, 문제 해법을 찾아서 실린더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데, 그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마다 체중이 틀리고 또 보행 패턴이 틀립니다. 그것을 센서가 감지를 해서 그 사용자가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체중과 압력과 그걸 많이 계산을 해서 알고리즘에 보내면, 알고리즘에서 그거를 기억을 했다가 조금만 빨리 동작을 할 때 미리 알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보행할 때 지금쯤은 이렇게 한다, 그 패턴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 해법을 정리를 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이 반도체가 어떤 것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의족의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반도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반도체를 제작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이데서는 반도체 제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다 반도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의 의족은 어떻게 발전되냐 하면은 인공지능의 미래의 의족은 사용자의 모든 생체에 역학적으로 건강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반도체 센서의 종류가 온도를 측정한다. 그 사용자 체온에
평소 체온이 36도다. 근데 사용자가 열이 좀 난다. 그럴 때는 감지를 해서 사용자에게 신호를 보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사용자 건강 상태까지 체크를 해준다. 그리고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수명을 길게 한다. 길어서 장기간 보통 보면 지금은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통 한 몇 주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무게가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어적 중에 보면은 요 어적은 보면 약간 특이한 어적인데 보통 다 배워본다 보면은 이제 유압, 그 다음에 자기장. 근데 이 어적은 유압과 공압이 병행된 것입니다. 유압과 공압이 병행됐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더 많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적이 가벼운 이유가 배터리가 아주 작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작아도 기능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어적의 특징은 또 차량에서 24V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되는데 그래서 이 어적은 하이브리드 어적이다. 이게 플리에3라는 어적입니다. 어적인데 유압식, 그 다음에 전자자기식, 자기장으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모터 구동 방식, 그 다음에 유압과 공압이 병행된 하이브리드,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또한 관절이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구조가 다릅니다. 높이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무릎 관절이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을 들어가서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센서는 눈, 그다음에 보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동작을 생각을 해서 감지를 하는데, 그 실행하는 것이 알고리즘은 사람을 치면 뇌입니다. 뇌. 보고 생각을 해서 알아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어적은 센서, 그다음에 반도체, 실린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의 보행 패턴에 따라서 무릎 관절이 알아서 제어도 해주고, 또한 빨리도 가고 천천히 가고 다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어족은 본인의 힘에 의해서, 본인이 보행할 힘에 의해서 내가 빨리 가려면 100을 줘야 되면 100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어적은 이 사용자가 100을 요구하는구나 싶으면 자기 스스로 100을 값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알고리즘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무릎 관절 기계가 그래서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르고 그 사용자 체형에 따라서 전문가가 채택해 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사용자 함부에 따라서 소켓 제작입니다. 소켓 제작을 어떠한 실리콘을 할 것인가, 어떠한 소켓 디자인을 할 것인가, 또 재질을 어떤 걸 했을 것인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얼라이먼트, 정렬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정렬을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제일 처음 소켓 본뜰 때부터 체형부터 다 신체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행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하는데 무릎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다 세팅이 되면은 사용자는 이제 휴대폰으로 해서 연동을 해서 본인이 필요할 때 모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보면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미래의 어족은, 인공지능 어족은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또 가속 센서가 있는데 가속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로봇 AI에서는 가속계가 얼마만큼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모든 것이 관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동작, 그게 가속계입니다. 가속계를 통해서 센서가 감지를 해서 전기 신호를 바꿔서 회로에다 반도체에 넣으면은 그 반도체가 얼마만큼 그것을 모든 값을, 감지된 값을 해법을 문제 해결을 풀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데 가속계라는 것은 동작을 빨리 하고 천천히 하고 관절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균형을 잡아주는 것, 이게 자이로스코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균형을 잡아줄 때 사용자가 약간 균형을 못 잡았을 때 각도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자이로스코프인데 그것도 감지를 하면 알고리즘이 해주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돌발상이 있을 때, 미처 대처를 못했을 때, 내가 넘어지려고, 장애물이 있던데 넘어지려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센서가 감지를 해서
그거는 이제 속도는 이제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빨라서 빨리 대처해서 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관절을 딱 제어를 해주는 것입니다. 관절을 제어해야 한다. 사용자가 미처 돌발상이 생긴다는 것은 장애물이라든지 약간 이제 다른 내가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걸어갈 때 앞에 약간 노면이 깊이 파였다든지 노면이 올라왔다든지 이럴 때는 어저기 걸렸을 때 관절이 스스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잡아주는 것이 그것도 가속계와 자이로스코프가 감지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문제 해법을 해서 전달해서 무릎 실린더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센서는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센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저 같은 센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다 옆에 있습니다. 옆에 정면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충격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으니까 옆쪽에 다 있습니다. 이게 정기 점검을 받을 때 보통 보면은 한 2년, 3년 이렇게 이제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정기 받을 때는 물론 실린더도 많이 이제 따라갔으니까 실린더도 보고 그다음에 센서가 얼마만큼 잘 작동이 되고 센서에 문제점이 없는가 이것을 이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감지를 해서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대부분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압력 센서가 있고 가속 센서가 있고 여러 가지 이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예. 또 장애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감지를 합니다. 감지해서 그 감지된 것을 전기 신호를 바꿔서 회로를 통해서 반도체에 가면은 그 반도체가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은 그 문제 해법,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풀어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풀어줘서 그게 바로 또 실린더로 연결해서 제어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어를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고 또 보행을 할 때 기존에 학습된 것, 그 사용자 보행 목폭과 보행 패턴을 잘 맞춰서 미리 계산을 해서 주면은 큰 이제 힘이 안 들고 보행할 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 혼자 독립적으로 갈 수 없지만은 일반 어족은 어족 선 쪽에서 내가 다리에 에너지 힘을 줘서 100% 값을 줘야 되는데 인공지능 어족은 다 미리 알고리즘이 알아서 답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치면 이제 내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줘서 또한 어떠한 위험이 됐을 때는 미처 상황 판단을 못했을 때는 감지를 해서 바로 제어를 해주는 거고 또 풀어주는 거고 이게 인공지능이 이제 보면은 아주 사용했을 때 그 사람 체형에 맞는 무릎 관절을 채택했을 때는 매우 편리하고 또한 자연스럽게 보행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1993년 국내 최초 완성 어족을 제작하였고 또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완전 최고의 상위급 진용 S3를 이제 아시아에서 완성 제작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변화는 옵니다. 변화하는 것은 인공지능 어족에 대해서 이제 가장 단점이 뭐냐면 이제 배터리 수명에 따라서 배터리 수명과 그다음에 배터리가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밑에 있다 보면 전기차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서 서스펜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를 이제 무게를 가볍게 하고 또 수명을 길게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단지 이 밸브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요 제어 장치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각도 자기가 골프를 칠 때는 뭐 사람마다 무릎을 갖다가 한 10도 정도 굽힌다. 그러면 미리 이 설정 값을 해놓으면 10도 굽으면 10도, 그 다음에 15도, 20도 다 굽히고 자연적으로 풀리고 또 앉을 때도 똑같이 힘을 주고 이렇게 앉으면은 근척 다리가 무릎 관절이 손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빨리 가고 싶다면 속도를 한 발짝만 빨리 내면은 이 알고리즘이 알아서 빨리 같이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또 천천히 가면 또 천천히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공지능 어족은 아주 좋은 어족이고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어족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인공지능 어족으로 바뀌고 있는데 단지 이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하면 이제 낮출 것인가 그게 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소한도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 이렇게 정도 가격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격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어족을 사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큰 문제점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의족은 감지 센서에서 전기 신호를 바꿔서 회로를 통해서 반도체에 가서 반도체가 알고리즘인데 거기서 실린더를 통해서 실린더에 제어를 해주고 열어주고 또 실린더 조절을 해줘서 사용자가 보행할 때 아주 쉽게 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방수 기능도 되고 또 앞으로 미래에서는 그 인공지능 의족이 사용자 생체, 내 몸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 줄 수 있고 알려준다. 알려주는 것이 뭐 신호가 옵니다. 신호. 어떤 빛이 불빛이 온다든지 소리로 이제 나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알려줘서 어디가 몸이 열이 난다,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미리미리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센서는 이제 감지 센서는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센서는 공기 중에 공기가 통금 공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물질이 있을 때도 감지하는 것입니다. 감지해서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럴 것이 이제 모든 것은 앞으로는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내용과 또 새로운 그림 또 이런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인공지능 의족의 무릎 원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